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CAT 1급 3월 13일 2교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상당히 후회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뭐 문제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에 대해서 좀 당혹스럽네요. 자, 일단은 이제 저번에 이제 평면도하고 정면도만 살펴봤는데 이제 4개 치수 수정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방식도 있다 저런 방식도 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설명이 길어진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아직 우측면도에 대한 이제 치수 확인들이 안 됐죠. 그래서 우측면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우측에 있는 요거를 딱 눌러가지고 돌려주고, 이렇게 돌리면 이제 롤 이용해서 돌려주면 되겠죠. 물론 이제 일부 이제 3D 요 리본 메뉴를 띄운다든가 뭐 기타 등등, 아니면 3D 메뉴 이제 툴바를 별도로 띄운다든가 해서 그 툴바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기본으로 있는 뷰큐브인데 뷰큐브를 사용하면 편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화면 전환하는 건 다른 분들 영상을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치수 기입이 가능해야 하니 일단은 이제 먼저 UCS를 바꿔줘야겠죠. UCS. 자,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제 평면을 XY 평면으로 바꿔주는 가장 좋은 건 View라는 옵션을 이용을 해서 엔터 바꿔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치수 기입을 하면 되겠죠. DLI. 근데 이거는 뭐 아까 확인을 했던 거라 굳이 확인을 하나마나, 그쵸? 하나마나 10이 나올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DLI.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29. 그쵸? 이거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DAN. 자, 여기서 이제 요선까지 80도. 딱 맞는 값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LI. 여기서, 여기까지. 자, 23. 오케이. 그 다음에, DLI.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17. 오케이. 야,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딱 했는데 값이 안 맞네요. 네, 안 맞는데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소수점이에요. 이게 고의적으로 저 소수점을 문제 출제자가 만들었다? 그러기는 일반적으로는 되게 상식적인 생각에선 좀 어긋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실무 개념을 생각할 때도 고의소수는 설계자가 절대 안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설계하시는 분들은 소수점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은 소수점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뭔가를 딱딱 정확한 값으로 맞추기가 힘들어져요. 설계자들은 그런 상황 자체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지만 고의소수는 발생시키지 않는데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게 되면 이게 고의소수가 아니니까 다른 데 값을 변경을 하면 같이 변경이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아직 확인 안 한 치수가 하나 더 있다. 각도다. 아마 분명히 저 각도가 안 맞을 거고 저 각도를 맞춰주면 저 값은 맞아질 거다라고 거의 대부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DAN을 확인을 하죠. DAN을 해서 이제 여기를 찍고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한다. 확인을 했는데 예상대로 각도 값이 안 맞기는 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저걸 113도로 맞춰주면 되는데 문제는 저 각도의 기준이에요. 아니, 이제 이걸 10도가 지금 113도니까 10도가 모자란 거잖아요. 10도가 모자라다면 뭐 회전축이 여기냐. 회전축이 여기면 여기서 이제 더 누워야 되니까 이렇게 10도를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10도를 수정하면 여기가 12로 늘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를 축으로 여기를 고정해서 이렇게 돌려버리면 안 늘어납니다. 줄어들지. 그렇죠. 그럼 여기 축으로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 선의 요쪽에 있는 요쪽 끝점 여기가 축이냐? 아니, 그럼 이 값이 안 바뀔 텐데. 그러면은 이 문제 가지고 어딜 축으로 돌려야 되는지 이 문제를 보고 예측을 할 수 있네요. 이게 12mm가 나오려면 대체
어디를 기준으로 돌려야 되는 건데? 113도를. 그거를 확인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2D를 그려볼 수밖에 없어요. 진짜 저걸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플래시샷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주고, 아이고 3번 눌러야 되는데 제가 2번만 누르고 말았네요. 이게 결국은 여기서 이쪽으로 12mm니까 12mm를 하고 각도 마이너스 113 113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려줘 놓고 대체 어디 기준이냐라고 생각을 해도 제가 이것저것 해봐도 답이 안 나더라고요. 답이. 이게 여기가 맞춰줘야 되는 건지 어딜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걸 그려봐도 결국은 답이 안 나요. 얘를 대체 어딜 기준으로 돌리면 얘가 될까? 솔직히 말하면 얘를 돌려서 얘가 되는데 정확한 축이 나오려면 이제 얘하고 얘를 연장해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요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요 밑에 이상한 점, 이거는 기준이 되면 안 되는데. 그쵸? 여기에 뭐 표시되어 있는 점도 아니고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획적인 측면에서는 도대체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 뭔 생각을 가지고 저기를 어떻게 튼 건지는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전 영상에서 그걸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찾아져서 전 영상은 날려버리고 다시 찍은 거죠. 네, 다시 찍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문제 출제한 사람한테 당신 문제 잘못 출제했어 라고 따질 수는 있는 부분이냐? 아니요. 이게 정확하게 어딜 기준으로 각도를 돌려서 저렇게 된 건지는 몰라도 결국 이 상태까지는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수정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따질 수는 없다. 왜? 작업이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게 아니니까 따질 수가 없어요. 따질 수가. 자, 그럼 이제 작업이 되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저게 저렇게 문제가 만들어진 원인을 분석하는 건 이제 결국은 포기를 했고요. 예, 아무리 찾아봐도 안 돼서. 자, 만들어주자. 이때 이제 사용하면 좋은 거는, 일단, 2가지를 조합을 해야 돼요. 하나는 이제 무브. 솔리드 에디트의 면의 무브. 이동. 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로테이트. 솔리드 에디트의 면의 로테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는 테이프 페이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테이프 페이스.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단일 면의 각도를 회전시키는데 기본적으로 테이프 페이스를 쓰는 건 응용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원래 원칙적으로는 아닌 거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면 테이프 페이스를 그렇게 응용해서 쓰는 사람들은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근데 저 작업을 로테이트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로테이트로 작업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그만큼 로테이트를 안 쓴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로테이트 명령을 쓸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작 테이프 페이스를 쓰는데 대부분 진짜 여기는 테이프 페이스로밖에 안 돼! 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테이프 페이스를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이 문제 안 풀려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냐? 테이프 페이스를 그냥 로테이트를 쓰면 되는 순간에 자꾸 써버릇하니까 그게 테이프 페이스의 기능인 줄 알고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테이프 페이스의 기능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아마 강연을 할 때는 이거는 로테이트만 쓰면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로테이트를 우선적으로 쓰고요. 얘는 테이프 페이스가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부분에서만 테이프 페이스를 씁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요 길이가 12mm가 맞아져야 돼요. 그래서 12mm를 맞추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직교를 딱 키시고, 자, 지금 UCS상으로는 X축 방향이죠. X축. 기존에 옛날에는 Y축 방향일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12mm의 선을 그립니다.
자, 그럼 요만큼의 차이가 나죠.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면의 요쪽 끝을 여기로 맞춰주는 거예요. 자, solid edit 하고, F, 그 다음에 move, M. 자, 요 면을 찍어줘야겠죠. 요 면. 그리고 엔터. 얼마만큼 이동하느냐? 이면의 끝점에서 요 선의 끝점까지 가주세요. 그러면 12mm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가. 12mm.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선을 지우고, 여기 제가 방금 전에 그린 선을 지우고, 자, 이쪽에서 볼게요. 보면은, 자, 롤로 돌리고요. 딱 보면 여기가 이제, 여기 치수가 12로 맞췄다. 그러니까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맞추고 나면 뭐예요? 맞추고 나면 로테이트를 어딜 축으로 로테이트를 하면 돼요? 여기 아래쪽 이 점이 이제 맞았으니까 이 점을 축으로 이렇게 10도를 더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10도를 더 돌려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해서 원래 이제 결과는 나온다라는 거죠. 하지만 고의소수로 저렇게 수정을 했다. 분명히 문제 만든 사람이 고의소수로 저렇게 수정을 저게 단순히 우리 아까 재 때는 소수점 두째짜리지만 두째짜리가 아니라 무한소수 떨어져야죠, 그거. 그러면 무한소수를 이 문제 만든 사람이 고의로 만들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어딘가를 축으로 돌렸다는 얘기인데, 저면을. 그게 어딘지 도면에서 알 수 없게 해놓으면, 이건 정확하게 문제의 개념을 생각하면은, 문제 출제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 기준을 찾을 수 있게 해줘야지, 문제를 만들 때. 그런 것도 안 되게 만들면 그게 문제를 제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 자격증 시험을 치렀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자격증 문제 만드는 사람도 사람이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넘어갔다는 거는 조금 이해는 안 되네요. 아마 이때 당시에 뭐가 난리가 났어도 난리가 나긴 났었어야 되는데 문제가 조금 이상해서 물론 이제 작업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질 필요까지는 없으나 한 소리는 들었어야 됐을 텐데. 자, 그러면 이제 113도 이제 맞춰주죠. 이제 이게 103도니까 아직 103도니까 10도로 돌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solid edit를 다시 하고 F면 그 다음에 이번에는 rotate R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면을 돌려줄 거다. 엔터. 엔터 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은 이제 제가 얘기했죠. 여기 12mm 맞춰준 요 끝점이 축이에요. 그리고 직교가 켜진 상태는 어느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저 점선으로 나오고 있는 선의 방향이 뭐예요? 회전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제가 이쪽으로 뺐으니까 여기를 내가 딱 클릭하는 순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 거다? 저 축을 아이고 제가 잘못 입력했는데 저 축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다. 그러면 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눕는다 그랬죠? 이렇게 10도를 눕는다 그랬으니까 이 방향은 내가 바라보는 시선 방향에서 어느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도는구나. 시계 방향으로 10도가 더 돌아야 돼. 그러면 시계 방향이면 우리는 항상 헤드에서 뭐? 앞에 마이너스 10도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뭐라고 입력을 하느냐? 마이너스 10입니다. 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자, 저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 놓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돌리고 확인을 하면 12에 113도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출제자가 이제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그 의도한 바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진 잘못된 문제이기는 하나 안 풀리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만든 사람이 책임을 질 필요까지는 없었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가 되겠죠? 우스운 얘기는 된다. 하지만 뭐 문제를 만드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래 보면 저도 이제 강사를 하고 문제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하지만 실수 없이 문제를 만든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자격증 시험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이제 관리가 좀 철저하게 들어가야 되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정이 완료가 됐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UCS는 다 엔터 치고 원래대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등각으로 바라보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걸 해야겠죠. 뭐냐, 최저값을 구해야 된다.
자, 최저값을 구하려면 먼저 일단 답부터 띄워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을 띄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있는 거죠. 문제 1번. 저 최저값이 맞느냐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CAD에 오셔서 매스프롭을 해도 되고 BOLUME 볼륨을 해도 되고요. 엔터. 어차피 볼륨을 해도 실행되는 건 매스프롭이다. 단지 명령이 짧으니까 저는 볼륨이라고 치는 거예요. 자, 얘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볼륨 또는 매스 값을 보도 상관없긴 하지만 원래는 이제 볼륨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761067465 3761067465 제공되고 있는 답하고 딱 맞죠. 그러니까 제가 수정하는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좀 문제가 좀 있는 문제였다. 그런 거죠. 뭐.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건 파일 제출하고 돼 있는 거는 이제 얘를 2D로 변환해서 해야 되는데 2D 변환이 요번 시간에 쭉 이어서 해도 아마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거의 제가 일반적으로 찍는 영상 타임에 15분을 넘었어. 절반을 넘었어요. 넘었지만 어쨌든 뭐 했으니까 어차피 이어서 가는 개념으로 해서 2번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정이 다 끝났고 최저까지 산출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확하게 평면도 상태로 돌려주셔야겠죠. 돌려주고 기본적으로 제가 맨 처음에 하는 건 여기 원점의 우상단에 지금 3D 형상이 있는데 얘를 우상단에서 다른 데로 좀 옮겨줘요. 왜냐하면 우상단에다가 이제 우리는 작성된 도면 양식이 들어갈 거죠. 그걸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피해줍니다. 피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건 이제 양식 그리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 CAD 기급할 때처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뭐예요? 레이어 설정부터 먼저 해줘야겠죠. 그래서 LA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요 DF 포인트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치수기입 명령을 사용을 했으니까 당연히 발생을 했을 거예요. 했을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추가적으로 레이어를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레이어 만드는 건 아마 시험 때 표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꼭 외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외워질 거다라는 게 제 예측이긴 해요. 자, 레이어를 만들어 보면 자, 중요한 건 DF 포인트 선택하고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0번 선택된 거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 보죠. 여기서 첫 번째 선이라는 레이어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엔 두 번째 선이라는 레이어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선이라는 레이어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선이라는 레이어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치수라는 레이어가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는 문자라는 레이어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CAT에서 봤던 또 한 가지 뷰포트는 여기서는 사용이 되지 않겠죠. 왜냐면 배치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요. 자, 레이어를 만들었으면 이제 색상을 바꿔야겠죠. 외형선 자 여기 눌러서 자 3번 초록색으로 그 다음에 수문선은 2번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가상선은 6번 선홍색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심선은 흰색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치수는 1번 빨간색을 사용을 하죠. 문자도 흰색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굳이 바꿔줄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라인 타입. 자, 선종류죠. 선종류 이제 외형선 필요 없고요. 소문선 바꿔줘야겠죠. 소문선 딱 컨티뉴어스 눌러주시고 당연히 로드가 안 돼 있으니까 로드 버튼부터 들어가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일단 센터.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불러오죠.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히든을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제일 밑으로 쭉 잡아내려서 마지막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팬텀을 선택하고 OK를 눌러주면 3개의 선종류가 한꺼번에 불러와주고요. 지금 선택한 건 소문선이니까 히든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가상선 눌러주시고 여기서는 팬텀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OK. 중심선 여기서 컨티뉴어스 눌러주시고 센터 선택하고 OK 눌러주시면 센터로 바뀌겠죠. 자, 이렇게 3가지만 선 종류를 바꿔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후에 작업할 때 저는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치수를 커렌트로 놓고 작업을 합니다. CAT 2급하고는 좀 사뭇 다르게 작업을 하죠. 자, 그리고 X 눌러서 닫을게요. 자, 도면 양식 그리기 전에 어차피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할 만큼 설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양식을 그리면 당연히 글자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CAT 2급하고 좀 다른 건 CAT 2급은 2D 도면을 완성을 하고 치수를 기입한 다음에 글자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텍스트 스타일이 제가 치수 설정을 변경을 하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겼는데, 여기는 치수 기입을 아직 안 한 상태인데 바로 양식을 작성을 하고 문자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치수 설정을 안 한 상태에서 텍스트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겼어요. 한글 표현해 주는데.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레이어를 만들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치수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D. 자, 그리고 이제 ISO-25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디파이를 딱 눌러주겠죠. 항상 치수 설정을 할 때는 여기 문제 전체, 3면도가 다 보이는 상태로 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자, 일단은 이제 여기서 심볼 앤 에러즈 와서 여기서 반드시 센터 마커 중심 표식은 논, 없음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없음으로 놓으셔야 되고, 이거 안 하시면 감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센터 마크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안 보이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마크로 돼 있어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논으로 안 하면은 감점이 안 된다. 아니요. 이걸 안 하면 그냥 애당초 감점이에요. 이 설정을 안 하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 상황이 발생을 안 했으면 상관없지. 아니요. 그냥 감점이라고요. 이건 무조건 해주시라고. 자, 그리고 이제 텍스트 문자 와서 텍스트 스타일 여기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땅 땡땡땡 눌러가지고 여기서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는 자 apply, close. 자, 글자의 색상은 당연히 노란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얼라이먼트, 이제 얼라인 위드 디멘전 라인이냐 아니면 ISO 스탠다드 둘 중 하나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반지름 치수 바깥으로 기입된데 꺾였네. 여기 이거 R도 반지름 치수죠. 꺾였네. 그렇다. 여기 R11도 반지름 치수네. 꺾였다. 그렇다면 ISO 스탠다드다. 이렇게 꺾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맞춤 핏인데, 핏 맞춤 옵션 같은 경우는 원에 이제 반지름 또는 지름 치수를 원 내부로 기입한 게 없죠. 없으니까 그냥 맘대로 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여기 use overall scale of.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가 그린 양식 사이즈를 확인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2배가 돼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얘는 use overall scale of는 2로 키워주셔야 된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유닛에서 이제 소수점, 저는 항상 얘기하죠. 내가 틀린 거, 잘못 그린 거 찾아내기 위해서 0.00 소수점 8자리까지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테일링을 체크를 해줘라. 그 다음에 각도도 마찬가지로 소수점 8자리까지 표현을 해주시고, 테일링을 체크를 해주셔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뭐 굳이 따라서 안 하셔도 감점은 되지 않는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 놓고, 오케이. 누르면 치수 설정이 끝나겠죠? 클로즈. 닫고요. 자, 치수 설정까지 다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도면을 그립시다. 자, 도면을 그리려면 일단 양식의 사이즈부터 먼저 확인을. 자, 양식의 사이즈 같은 경우는 문제 보기 2번을 누르면 옆에 보고 있는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자, 빨간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건 리미츠 영역입니다. 반드시 리미츠 설정을 해줘야겠죠. LIMITS다. 자, 좌측 하단은 당연히 0,0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은 594,420 저기 써있는 대로겠죠. 자, 엔터. 자, 그리고는 REC 렉탱글 명령으로 리미트 사이즈를 그대로 그려줍니다. 0,0 594,420 그대로 그려주죠.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이 리미트 영역이 아니죠. 거기서 20, 20, 20, 20 점 안으로 들어온 거 옵셋 20 얘가 필요한 거죠. 안으로 옵셋 20. 자, 바깥의 테두리는 델리트로 지워주시고, 자, 얘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그려지는 이제, 이 제품 형상에 관련 없는 이 도면 양식에 관련된 애들은 전부 다
무슨 레이어? 0번 레이어. 그래서 0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표제란 작성을 해야 되니까 얘가 합쳐져 있으면 안 되니까 X explode 명령으로 선택해서 엔터 분해해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다가 두면 표제란을 작성을 하게 되겠죠. offset 16. 자,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다중 M 입력해서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세 번 클릭. 자, 세 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ESC offset 30. 자, 30이 아니네요. offset 60. 저번에도 이거 때문에 제가 실수할 뻔했죠. 자, 이거 선택하고 이쪽으로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 해준 거 또 한 번 선택해서 두 번. 물론 다중 M을 입력하고 두 번 클릭을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트림. 자,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잘라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텍스트 작성해야죠. DT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리 맞추기 J는 중앙 중간 MC를 해주겠죠. 이때쯤 되면 제가 왜 MC를 하는지는 앞에 영상들을 많이 보셨으면 이해하시겠죠. 자, MC를 하고 이제 사각형 가운데를 찍어줘야 되니까 Shift 마우스 오른쪽 미드 비트윈 투 포인트 두 점 사이 중간에서 여기 그 다음에 대각이 되는 요 점에서 가운데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글자의 높이는 우리가 6으로 돼 있습니다. 6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각도는 없어요. 0도예요. 그리고 이제 글자는 커서 깜빡깜빡거릴 때 써주면 되겠죠. 잘못 썼네요. 못하는 감점입니다. 수험번호 그리고 엔터. 자, 이렇게 하나 했는데 빨간색이라는 건 도면층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선택하고 도면층을 여기서 글자니까 문자로 바꿔주셔야겠죠. 자, 여기서 작성되는 모든 글자들은 항상 무슨 레이어? 문자 레이어에 있어야 된다. 사이즈가 크건 작건 항상 문자에 있어야 된다. 카피. 자, 나머지 칸들은 카피를 처리해주면 되겠죠. 카피 명령 해주고요. 선택하고 엔터. 칸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대충 여기 잡고 요렇게.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요렇게 밑으로 내려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방법보다 마이너스 어레이를 많이 사용을 한다. 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R 그 다음엔 자, 3, 2 하고 여기서 요렇게 예. 요 방식이 훨씬 빠르다라는 거는 뭐 제 개인적인 방법입니다. 저걸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요새 어레이가 아니라 예전 초창기 도스 어레이다 보니까 요새 어레이로 하는 거는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카피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축척이네요. 중간에 약간 띄워주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수험번호는 본인 수험번호.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본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대1이라고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기다 1대1을 왜 적는지 차라리 일자를 적게 하는 게 2급처럼 낫을 것 같은데 이건 이해가 안 가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도면 양식 작성을 끝냈습니다. 자, 요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걸 2D로 변환해서 안에 넣는 건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